이 6가지를 몰랐을 때 전과 후가 순수익에서 무려 50만 원 이상 차이 났던 에어비앤비와 33M2는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 숙소는 지금 다 한 곳은 6인, 한 곳은 7인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 운영할 때 이 6가지를 몰랐을 때 전과 후가 순수익에서 무려 50만 원 이상 차이 났던 그 디테일한 팁 6가지 그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과 숙소 사진에 정성을 담으셔야 됩니다. 저도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33M2랑 이제 같은 느낌으로 좀 인테리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고 좀 싸게 하자라는 컨셉으로 에어비앤비도 운영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와 33M2는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자체는 그런 사진에서 보이는 액자 아니면 뭐 조명들, 소품들을 잘 배치해서 사진을 얼마나 잘 찍냐에 예약률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달에는 33M2처럼 에어비앤비를 설정을 했었는데 예약률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일까, 다른 숙소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소품들, 그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 놓으니까 이양료 자체가 월등하게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33M2는 주거로 일주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씩 머무다 보니까 이 주거에 대한 개념에 포인트가 있다면, 에어비앤비 자체는 이제 관광으로 오시는 외국인 분들이 뭐 적으면 1박에서 2박 3박에 어떻게 보면 놀러 왔다라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쁜 거, 보기 좋은 거에 에어비앤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33M2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뭐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살기 위해서, 주거하기 위해서 좀 사는데 좀 필요한 실용성 있는 물건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어비앤비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사진이나 이 썸네일 이 부분에 좀 정성을 담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팅을 하시면 분명히 예약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역에서 가까운 10분 내외에 있는 매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위치가 어느 곳이 좋다, 뭐 2호선 라인이 좋다, 이런 것들을 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외국인 분들이 보통은 렌트카를 하는 경우도 뭐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시거든요.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한 10분, 뭐 많게는 15분 내외에 있는 매물들이 월등히 예약률이 좋습니다. 제 물건도 다 지금 10분 내외로 이제 물건이 있고요. 뭐 요즘 물건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장이나 손품을 여러 파시면 아직까지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분 내외로 찾으셔서 A급 물건을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을 어떻게 찾으시냐 한다면 에어비앤비 들어가셔서 그 지도로 이제 매물들을 볼 수 있죠. 그 매물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잘 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월세를 보시고 순수익이 이 정도 남는 지역이구나를 판단을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10분 내외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임장을 가시고 이 외도민 사업자를 발급할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의 요지는 에어비앤비 창업 위치는 가능하면 여기에서 좀 가까운 10분 내외에 있는 물건들을 찾자라는 두 번째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게스트들에게 안내를 하실 때 여러 방법을 가지고 안내를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외국 숙소를 놀러 갈 때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키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었어서, 호스트분들이 제가 놀러 가기 전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PDF 자료를 정리해서 숙소 이용 방법을 먼저 보내주시면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여러분들 집에 이제 놀러 오는 경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메일이라든지 PDF 자료를 뭐 한두 장 정도 만들어서 손님들, 게스트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그 게스트들이 후기가 좋은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시로는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또 대중교통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현관에 들어와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숙소 내에다가 안내 규칙이나 여러분들의 룰 같은 것들을 A4 용지 코팅을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으시면 손님들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CS 하는 경우도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귀찮아지는 이제 CS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쓰레기나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안내 메시지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그 배치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그걸 안 했을 때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숙소를 더럽게 사용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청소 이모님이 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이용 방법들을 잘 정리하셔서 뭐 PDF 자료, 이메일 아니면 숙소 내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배치를 해 놓으시고 그 게스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게스트 인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숙소에 대한 순수익은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게스트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집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님들이 와봤자 뭐 외국에서 놀러 와봤자 뭐 2명, 3명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숙소는 지금 다 한 곳은 6인, 한 곳은 7인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수요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환학생인데 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는 게스트분들, 아니면 외국에서 놀러 오는데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 근처에서 성형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뷰티적인 부분,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의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인원수를 5인, 6인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집을 세팅하시면 여러분들의 순수익적인 부분에서 월등하게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6인이나 7인 받는 게 어렵냐?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퀸 사이즈 2개의 침대를 놓으면은 4인까지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다른 방에 더블 싱글 그런 게 있어요. 이케아나 여러 가지 뭐 오늘의 집 같은 걸 보시면 평소에는 이제 의자로 사용하다가 그걸 피시면 침대로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1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 같은 경우도 침대 3개 그리고 의자 겸 이제 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1개를 놓으면서 7인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 집에서 웬만하면 어떻게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인원을 더 받으셔서 수익적으로 더 끌어올리실 수 있는 전략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나 뉴이어 같은 새해 같은 홀리데이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비용을 평소 비용보다 한 2배에서 2.5배로 설정을 해놨는데 바로 이미 10월 달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에서 이 극성수기에 있는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새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그때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뽑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을 한 2배에서 2.5배, 많게는 3배까지 설정을 하셔도 줄 서 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받으셔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셔라 라고 5번째 전략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째, 마지막으로는 게스트들의 이제 반복 질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라 입니다. 게스트들이 예약 전에 그리고 또는 입주하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역에서 가깝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뭔가요? 주차는 되나요? 어느 곳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요? 등등 이런 질문들 한 10개 정도 범위 내에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시면 이제 빠른 답변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그걸 누르셔서 한 10개 정도를 세팅해 놓습니다. 그런 질문들 키워드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10개를 세팅해 놓으시면 그런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타이핑하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히 아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번째 팁이었던 뭐 가이드 맵이라든지 뭐 PDF 자료라든지 숙소 내 이용 방법을 숙소 내에 잘 이쁘게 배치해 놓으시면 사실 이런 메시지도 많이 줄어들 거라서 3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CS적인 부분이 왔을 때 빠른 답변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월등히 그런 CS적인 부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6가지 이 팁을 몰랐을 때와 알고 나서 순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고 예약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월등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어비앤비 운영했을 때 이런 디테일한 팁을 유념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기 전이나 오픈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좀 더 많이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좀 덜 일하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